주말에도 왁자지껄 이런저런 암호화폐 소식들을 들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일단 오늘 미국 증시 보도록 하겠는데요. 어제 신나게 달렸었던 미국 증시 나스닥을 비롯해가지고 오늘은 잠시 숨을 고르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달러에는 큰 변동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어제도 잠깐 언급이 되었었는데 최근 큰 회사의 CEO들이 계속해서 자사의 주식들을 덤핑을 하고 있다고 하죠. 빌 게이츠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주식을 많이 팔고 있는 가운데 제프 베조스 아마존 창업자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 85억 달러 상당의 아마존 주식을 매도, 마크 저커버그는 4억 2,800만 달러 상당의 메타의 주식을 매도,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같은 경우는 1억 5천만 달러 상당의 자사 주식을 내다 팔았습니다. 해당 CEO들 같은 경우는 보통 주식이 쌀 때 사가지고 비싸게 파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혹은 과거에는 매도를 많이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일부 투자자들 및 분석가들은 긴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미국 증시에 큰 조정이 혹은 폭락이 오게 될까? 사실상 이러한 내부자들이 이런 식으로다가 자사의 주식을 덤핑한 것은 지난 몇 개월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 몇 개월 동안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승을 했었죠. 이런 가운데 해당 CEO들은 과연 무엇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사의 주식을 이렇게 매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설마 하니 이거 팔아가지고 비트코인 살라고? 자, 그런가 하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51,000달러 근방에서 와리가리, 이더리움은 2,950달러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많은 일들이 발생을 했었죠. 하나둘씩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완 비트코인이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다가 아니다, 우리 계속 갈 수 있다라고 밝혔었던 벡트와 함께 제휴해가지고 미국의 49개 주에서 비트코인 거래 서비스를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자, 그 다음에 주목을 끌었었던 사건, 바로 트럼프의 발언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폭스 비즈니스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받아들이고 있다. 비트코인으로 결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과거와 비교를 해봤을 때 비트코인에 대한 굉장히 누그러진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NFT를 팔아가지고 수백만 달러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그 외에 아캄에 의하면은 도널드 트럼프로 추정이 되는 주소가 밈코인 트럼프의 최다 보유 주소로 등극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매집해가지고 한번 펌핑 시켜가지고 팔리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여하여간 암호화폐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그가 만약에 올해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라면은 암호화폐에 대한 미국 정부의 많은 입장 변화가 있지 않을까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공포 탐욕 지수가 다시 한번 극단적 탐욕으로 전환된 가운데 비트코인 동향 및 분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엇갈리는 의견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긍정적인 소식 나왔는데요. 비트코인 현물 ETF 어제 22일 만에 최초로 유출이 발생을 했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요. 3,570만 달러 빠져나갔었는데 바로 다음날 비트코인 수요가 다시 한번 증가하면서 무려 2억 5,140만 달러 순유입을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비트코인 수요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온체인 분석가 윌리 우 같은 경우도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일평균 수요가 6억 700만 달러에 달았는데 지금 1일 비트코인 채굴 가격 같은 경우는 4,600만 달러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장은 거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 60일 후면은 뭐다? 반감기 때문에 공급이 반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반감기 후에는 가격이 더욱더 상승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비트코인 아카이브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긍정적인 소식을 전했는데요. 운영자산이 300억 달러에 달하는 금융 어드바이저 칼슨 그룹이 그룹 내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4개를 대상으로 투자를 승인했다라고 합니다. 블랙박과 피델리티, 프랭클린 템플런과 비트와이즈, 해당 ETF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자금이 밀려 들어오지 않겠느냐. 비트코인 지속적인 수요 가즈야. 반면에 비트코인 조정이 나올 것이다라는 예측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크립토권투의 기구자 연세덴트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장투자들의 물량이 단타자들의 손으로 넘어가고 있다. 특히 2023년도 2만 달러에서 3만 2천 달러 구간에서 매집을 했었던 보유자들이 수익 실현을 하게 되면서 물량이 나오고 있다는 것인데 뿐만 아니라 2019년도부터 2021년도 상승장에서
비트를 매입했었던 3년에서 5년 된 보유자 물량들도 거래소로 넘어가고 있다. 근데 숫자들을 보니까 많은 숫자들은 아닙니다. 5153개 그리고 2123개라고 하는데 이 정도는 뭐 간단하게 소화를 시킬 수 있는 물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립토코안트의 기고자 같은 경우는 약간의 조정이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한편 비트코인 차트를 봤을 때 모습이 그닥 좋아 보이지만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일본 기준으로다가 EMA 상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데 해당 지지가 뚫리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당연히 나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선에서 숏을 쳐야 됩니까? 안 쳐야 됩니까? 네브라스칸 군어 분석가는 지지선에서는 당연히 숏을 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OBV를 봤을 때 지지를 뚫고 떨어졌기 때문에 상황이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저스틴 베넷 분석가 같은 경우는 결국 예상했었던 추세 저항을 비트코인이 뚫지 못하고 흐르고 있는 형국인데 아직까지 지지를 받고 있긴 하지만은 5만 달러 구간에 롱쟁이들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내려가지고 한번 청산을 시킬 가능성 있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에드엔엘 분석가 같은 경우도 최근 분석에 이어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 나는 여전히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하락을 보고 있는데 49,700달러 선까지도 한번 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솔직히 비트코인 5만 달러까지 내려간다라고 해도 조정이라고 보기도 힘들죠. 여전히 횡보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만약에 5만 달러가 뚫리면서 47,000에서 8,000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그때는 조정이 나왔구나야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혹은 상승이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조정이 나올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이더리움에 대한 열기는 계속해서 뜨거워져 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SEC 현물 ETF 승인 및 덴쿤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이더리움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그레이스케일의 CEO는 최근 방송에 직접 출연해가지고 이야기하기를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닌 언제 되느냐 즉 시간 문제일 뿐이다라고 강한 자신감을 나타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저스틴 선으로 추정이 되는 주소 여전히 이더리움을 겁나 모으고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바이낸스에서 추가적으로다가 18,000개 매수 그런가 하면 특정 주소는 지난 3일 동안 3,177만 달러어치 1,779개의 이더리움을 매집하기도 했었습니다. 참고로 해당 거래 같은 경우는 체인링크도 들고 있는데 체인링크 평단은 10달러 91센트라고 하네요. 그리고 물론 이더리움을 던지고 있는 거래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치열한 손바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더리움 보유 전체 주소 중에 95%가 수익권에 들어섰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점은 거래소의 이더리움 보유량이 전체 유통량의 1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1320만 개. 이 정도 수준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이전 강세장 고점 때보다 물량이 오히려 적다라고 해가지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계속되는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게 웬일입니까? 솔라나에 이어서 아발란체가 블록체인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물론 솔라나에 비해서는 굉장히 양호한데요. 1시간 동안 아발란체의 블록체인이 중단됐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에 큰 덩어락이라든지 그런 모습은 나오지는 않았었다라고 하네요. 이어서 유니스왑 같은 경우는 오늘 가격이 50% 상승하는 기업을 토했었는데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니스왑 내에서 새로운 프로토콜 거버넌스 시스템 업그레이드 제안이 나왔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큰을 스테이킹하거나 위임한 유니스왑 보유자들에게 유니 토큰을 보상한다. 해당 소식과 함께 유니스왑 상승. 그런가 하면은 최근에 또 마찬가지로 가격이 많이 올랐었던 월드코인 조만간에 중대 발표를 하겠다라고 월드코인에서 사람들에게 뜸을 들이고 있는 가운데 월드코인 사업자 중에 하나인 오로스 글로벌이 여러 거래소들을 통해 가지고 월드코인 436만 달러 상당어치를 사들였다라고 합니다. 개수로 치면 54만 개라고 하는데요. 이거 뭐야? 얘네들 혹시 이거 무슨 내용인지 알고 매수 들어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내부자 거래야 이 자식들아. 자, 과연 해당 발표와 함께 월드코인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추가 상승 나오게 되면 이거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가 하면은 샘 알트마니 같은 경우는
이번에 IPO를 진행하고 있는 미국의 대형 소셜미디어 레딧의 대주주인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합니다. 돈이 겁나게 많다. 레딧 같은 경우는 최근에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매틱을 대차 대조표에 추가로 추가한 것으로 드러나게 되면서 관심을 모으기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죽은 자의 부활인가, 이오스가 최근에 새로운 발표를 하게 됨에 따라서 희망을 이어간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오스 재단의 CEO는 토큰 인플레이션 종식 전략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오스 재단의 CEO는 밝히기를 최대 8억 1,800만 개 이오스를 발행하고 총 토큰 공급량을 20억 개로 제한할 것이다. 일정 기간에 걸쳐서 토큰을 발행하고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비활성 상태의 보유자는 희석을 시키고 활동 상태의 보유자에게는 보상을 제공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소식과 함께 10% 상승한 이오스, 원조 이더리움 킬러인 이오스가 이번에 부활할 수 있을까요? 다음으로 얼마 전에 에이다의 떡상을 예측하기도 했었던 알리 마르티네즈 분석가 이번엔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에이다의 급락이 나올 수 있겠다, 조정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밝힌 것인데요. 에이다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활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긍정적이었었으나 3일봉 차트를 봤을 때 그가 주로 사용하는 TD 시퀀셜 지표상에서 매도 신호가 떴었다. 과거에 똑같은 신호가 떴었을 때 상당한 조정이 나왔었기 때문에 에이다 투자자들은 유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알트코인들은 비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비트코인이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과거가 반복되면서 에이다도 큰 조정이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라면은 오히려 큰 위기 없이 넘어가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LG 분석가 같은 경우는 카바 주봉 차트인데 이런 식으로다가 한 번 더 지지 확인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겠다. 네브라스칸 구너 분석가는 LDO 주봉 차트인데요. 어센팅 트라이앵글이 위로 치고 나갈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점치고 있었습니다. 매크로 CRG 분석가 같은 경우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트코인 중에 마스크를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 주봉 쌍바닥이 보여지고 있다. 조만간은 슈퍼 떡상, 빅 메로나가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어서 다시 한번 LG 분석가 같은 경우는 DYDX가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지금 딱 그대로 움직이고 있다. 내 예상이 맞는 것 같으며 단기 바닥을 찍은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었습니다. 해당 알트코인들 과연 주말 동안에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기대를 해주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나온 정보들이 도움이 좀 됐다 싶으시다면 주말 일당 가지야 광고 영상 재생 및 클릭을 통해서 채널 지원 부탁을 드리며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를 바랍니다.